네, 오늘은 녹화 강의 처음으로 하는 건데요. 일단 오늘 강의는 옥시데이션은 리덕션이라고 해서 전기화학 반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예시를 많이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옥시데이션하고 리덕션 자체가 이제 전기화학 반응이라고 해서 일렉트로케미스트리 영역의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상 모든 굉장히 넓은 영역에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로 전기화학 반응이라고 하면은 이제 리덕스 리액션이라고 하는데, 리덕스 리액션은 이렇게 전자랑 모든 화학 반응 자체가 전자를 교환하잖아요. 그때 생성되는 전기적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전기 포텐셜적으로 해석한 게 이제 리덕스 포텐셜이고, 일반적으로 모든 전기화학 반응에 들어가는 반응을 리덕스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전극 두 개 놓고 한 거를 갈바닉 셀이라고 하거든요. 갈바닉 셀. 갈바닉 셀이 결국에 특별한 건 아니고 그 oxidation and reduction, 산화랑 환원 반응을 하는 거를 갈바닉 셀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배터리의 기초가 되는 반응을 갈바닉 셀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저희가 뭐 물 소재를 합성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차량 엔진 또는 전기, 특히 배터리의 전기화학 엄청 많이 쓰이죠. 배터리, 태양전지, 그리고 other reactions such as 뭐 synthesis, 뭐 화학물 synthesis, 합성 그런 데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갖고 이러한 것들을 응용해가지고 실제로 산업군에 되게 많이 쓰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화학이라고 해서 뭔가 전기적 에너지를 만든다, 물론 맞는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반응은 심지어 애시드 베이스 리액션에서도 모든 반응은 포텐셜을 가지게 돼요. 그냥 결국에 이게 일렉트릭 포텐셜인데 결국에 이것도 하나의 에너지가 되고,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 또는 엔탈피, 이러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 반응 자체를 뭔가 전기화학이라고 해서 뭔가 다른 반응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똑같은 화학 반응이에요. 다만 좀 더 이제 저희가 이런 타겟을 목표로 했었을 때 쓰이는 화학 반응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기존 반응이랑 다를 수 있어요. 기존 반응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제 결과물, 프로덕트를 위한 과정이었다 생각하면, 이거는 프로덕트로 가는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추출해가지고 사용하는 거라, 하나는 프로덕트 중점적으로 해서 중점이라 하면 이거는 반응 자체에 중점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기존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던 간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만 받으면 됐는데, 일단 이거는 반응 자체에서 생기는 포텐셜을 저희들이 사용하는 거라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배터리 제일 많이 쓰이고요. 심지어 이건 뭐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산화 환원 같은 걸로 이제 뭐 좀 환경적인 거, 이제 그런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해 가지고 좀 오염 물질 같은 거를 이제 조금 이제 제거하는 그런 공정 같은 것도 만들고요, 실제로. 그리고 반도체 공정에서도 이런 산화 환원 반응을 거쳐서 저희가 원하는 각막 같은 거를 만드는 것도 만드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해서 옥시데이션하고 리덕션이 뭐냐? 하나는 산화고 하나는 환원이죠. 근데 모든 반응 자체가 산화랑 환원이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옥시데이션은 이제 전자를 잃는 거고요. 이제 옥시다이징 에이전트는 그 이제 옥시데이션을 일으켜주는 그런 물질을 그냥 옥시다이징 에이전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옥시데이션은 현상이고 이거는 현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물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덕션은 이제 전자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전자를
물질.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애시드 베이스에서도 똑같이 뭐 일렉트론 도네이션, 뭐 프로톤 도네이션 그런 걸 얘기했잖아요. 결국에 개념 자체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하게 뭐 이건 애시드랑 비슷하다, 이건 베이스랑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심지어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FeO3에서 이제 전자들을 주겠죠. 자, O가 이제 억시전 자체가 O-2잖아요. 보통 2-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비췄다고 해서 이제 FeO3에서 이제 세 개 이제 CO랑 반응하게 되면 이제 옥시전을 여기 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렉트론을 잃는 과정이고요. 결국에 CO에서는 일렉트론을 받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옥시데이션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잠깐 어디 갔다 왔는데 옥시데이션 앤 리덕션은 다시 슬라이드 열어드릴게요. 옥시데이션 앤 리덕션, 옥시데이션은 loss of electrons, 리덕션은 gain electrons.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게 옥시데이션 자체가 산화고요. 환원인데 이거를 약간 전자를 준다, 받는다 이 느낌보다는 산화는 산소가 붙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철이 있어요. 뭐 CU가 있어요. 근데 CU가 이제 산화가 되면 뭐 CuO5가 되겠죠. 이런 걸 산화됐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조금 약간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CU 자체가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찰지가 0이에요. 플러스 0 플러스잖아요. 찰지가 없어요. 왜 이래. 근데 CU 올 때는 그 옥시전 자체가 그 옥시데이션 넘버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CU도 커퍼도 2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커퍼 기준에서 0 플러스에서 이제 2 플러스로 갔으니까 얘는 그 전자를 잃었다. 그래서 구리는 전자를 잃고 옥시전을 가져갔다. 이렇게 해서 녹화 중인가? 네, 갖고 갔다고 해서 이게 산화가 됐다라는 거고요. 이제 리덕션은 반대로 CuO에서 미음 한자 CU로 됐을 때 이제 반대로 CU2 플러스에서 CU0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일렉트론 해가지고 2 플러스에서 0가로 가니까 이제 얘는 환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자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가 붙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과정이 아니라 처음과 마지막의 산화가수 비교로 산화가 되었다, 안 되었다를 판별. 이건 전자의 이동, 물론 전자의 이동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디파인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그 결과로 남는 이 메탈들의 옥시데이션 스테이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은 얘는 옥시데이션이잖아요. 옥시데이션이니까 그 산소를 받은 건데
정확히 얘네들이 CO, 카본 모노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카본 같은 경우에는 산화가스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뭐 플러스 1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뭐지? 카본 모노옥사이드를 한번 봅시다. 이제 얘들이 그 산소를 받잖아요. 그럼 얘들은 차지 0이 되고 얘도 0이 돼가지고 카본 이제 얘들은 옥시데이션 과정을 카본 기준에서 옥시데이션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FeO3는 이제 리덕션 반응을 얻게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철지 자체가 변하는 과정들을 저희가 옥시데이션, 리덕션 이제 Fe 기준에서 Fe 이제 뉴트럴 차지해서 얘네들이 마이너스 차지로 갔다. 마이너스 차지일 땐 이제 그 전자를 받는 거니까 F-로 간 거니까 얘네들은 리덕션이라고 하고 H2가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받아갖고 H+로 나눠질 경우에는 전자 두 개 빠지고 했을 때 전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옥시데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옥시데이션 리덕션을 공부하면은 결국 옥시데이션 넘버가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원소 주기율표 볼 때 이제 이렇게 1A 그룹들은 이제 옥시데이션 넘버가 플러스 1을 갖고 있고 2A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를 갖고 있겠죠. 옥시데이션 넘버 2A를 갖고 있고 이 트랜지션 메탈 라인들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은 외울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1A, 2A 그룹은 플러스 1, 플러스 2 성질을 갖고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어느 정도 외우셔야 되는 게그 플로린 같은 경우엔 이제 할로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원 차지를 갖고 있고 이제 옥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원 차지 그리고 퍼옥사이드 외에는 마이너스 2 차지를 갖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문제를 한번 옥시데이션 넘버를 깨졌네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칼슘 옥사이드 여기 차지가 안 붙어 있죠. 그러면 옥시데이션 넘버는 폴옥사이드가 아니니까 옥시전 같은 경우에는 2 플러스가 되고 그럴 경우에는 칼슘 자체가 이제 플러스 2의 산화가스를 갖게 되는 거고요. KNO3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옥시전 같은 경우 마이너스 3개를 갖고 있는데 N 자체가 5개니까 산화가스가 5개니까 이제 포타시움은 하나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원소 주기율표 보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돼요.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계산할 수 있고요. 항상 만약에 여기에 찰지가 안 붙어 있으면 뭐 플러스 2, 뭐 아니면은 마이너스 1, 뭐 1 마이너스 또는 2 플러스 이런 게 달리면은 그때 또 계산하시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뉴트럴 차지를 갖게 될 경우에는 옆에 붙어 있는 산화가스를 기반으로 이 금속의 산화가스를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Na 이런 알칼리 메탈, 알칼리 얼스 메탈 1A, 2A 그룹들은 기본적으로 플러스 1, 플러스 2 트렌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런 트랜지션 메탈인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산화가스를 갖게 돼요. 예를 들면 뭐 3 플러스를 갖게 될 수도 있고 4 플러스를 갖게 될 수도 있고 뭐 2 플러스를 갖게 될 수도 있고 같은 물질 안에서도요. 예를 들면 타이타늄 같은 경우에는 뭐 3 플러스, 4 플러스 이렇게 갖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옆에 붙어 있는 이런 네이버링 애톰을 통해서 산화가스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실제로도 카파 같은 경우에는 음, CuO가 될 수도 있고 CU
2,5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카파의 산화가수가 뭐냐 하면은 카파는 여기서는 2 플러스가 되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1 플러스가 되겠죠. 이런 것처럼 어떻게 얘네들이 조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산화가수가 달라지고 뭐 대기에는 기본적으로 산소가 많잖아요. 산소가 많다 보니까 이 산화가수가 뭐 가지각색으로 변하지만 산화가수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 좀 더 커퍼 옥사이드로 갈 확률이 좀 더 높겠죠. 고온일 때 CO2로 갈 거고요. 왜냐면은 산소가 많기 때문에 좀 더 뭔가 금속이 많이 붙는 현상보다는 그 카파가 많이 붙는 현상이 많아질 테니까요. 그래서 산화가스는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Q2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그 어떤 게 옥시다이징 에이전트냐라는 질문에서 이제 H2가 옥사이드 되기 때문에 옥사이드 되는 애 자체는 H2는 리듀싱 에이전트로 작용하고요. O는 이제 reducing 되기 때문에 oxidizing reagent라고 하고, 그러니까 oxidizing reagent는 이제 reduce가 돼서 상대방을 옥시다이즈 시키는 그 물질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뭔가 어떤 물질 자체가 reduce 됐다. 그럼 얘들은 oxidizing agent인 거고요. 어떤 게 oxidize 되면은 그거는 reducing agent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H가 이제 산소를 먹게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H2 자체가 reducing agent로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러한 카파 같은 경우도 카파가 결국에 이제 카파가 이제 이런 옥사이드기를 먹잖아요. 아니면 NO3 같은 펑셔널기를 먹게 되면서 산화가스가 생성이 되잖아요. 산화가스가 생성이 되면은 얘는 결국에 옥시다이즈 돼가지고 리듀싱 에이전트로 불리고요. 이제 HNO3 같은 경우에는 리듀스 되니까 산소를 잃게 되면서 뭐 쪼개지던가 산소를 쪼개지니까 얘들은 옥시다이징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시 back to the slide 해가지고 옥시데이션 자체는 loss of electrons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카본이 0 차지면은 전자를 잃기 때문에 얘네들이 양 플러스가 되는 것처럼 예를 들면 CA에서 만약에 물론 이렇게 될 일은 거의 없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CA 마이너스 1 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얘는 이제 리덕션 된 거죠. 그러니까 일렉트론을 받아갖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결과물 자체가 플러스 차지로서 존재하냐 마이너스 차지로서 존재하냐에 따라서 이게 옥사이드 됐다, 옥시다이즈 됐다 아니면 리덕션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산화화는 이제 저희가 애시드 베이스 리액션을 얘기하잖아요. 애시드 베이스 리액션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산화환원 이런 것들이 반응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일렉트로케미컬 셀, 갈바닉 셀을 만들 때 이렇게 한쪽은 좀 산성, 한쪽은 삼성, 한쪽은 약간 좀 염기 이렇게 반응을 시켜갖고 얘네들이 이렇게 산화환원 반응들을 일으키도록 유도를 해요. 그래갖고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은 산화랑 환원 반응 둘 다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러한 케이스는 거의 없긴 하지만 만약에 그 전자를 잃거나 받는 그런 현상이 없으면은 저희들은 이거를 스펙테이터 아이온이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반응 도중에 이러한 이온 간의 그 그게 없다. 그 차지 트랜스포트가 없다. 예를 들면 이게 이온 자체가 예를 들면 1대1로 교환하잖아요. 1대1로 교환 시 이제 스펙테이터 아이온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정확히 제가 케미컬은 기억이 안 나지만 예를 들면 AB 플러스 CD
했을 때 얘네들이 AD 플러스 BC 뭐 이렇게 된다 해요. 근데 같은 A랑 C랑 산화가수가 같고 D랑 산화가수가 같으면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옥시데이션 리덕션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근데 웬만하면 다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 옥시데이션 리덕션 리액션을 거쳤다라고 하기 조금 말할 수 없는 그런 반응인데, 일반적으로는 얘네들이 산화가수가 다 변하기 때문에 반응 시에 많이 변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금속 반응 등등에서는 이렇게 옥시데이션 리덕션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렉트론 트랜스퍼 메커니즘이라 해가지고 결국에 어떤 물질이 변하게 될 경우에 얘네들이 그 이제 특정 산화가수의 변동을 통해서 이렇게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위에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좀 더 복잡하게 일단 어, 설명드린 거고요. 잠시만요. 좀만 쉬고 갈게요. 네, 다시 일단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모든 반응은 일렉트론이 서로 교차되면서 이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데, 결국에 얘네들이 일어날 때 뭐 오비탈들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뭐 s 오비탈도 움직이고 뭐 p 오비탈도 움직이고 뭐 d 오비탈도 움직이고. 근데 일반적으로 얘네들이 결합이나 반응을 할 때 이제 터널링 현상이라는 그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뭔가 한쪽에서 반대쪽으로 갈 때,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 배려가 너무 높아서 이제 반응이 안 일어나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터널링이라고 해서 이 액티베이션 배리어를 뚫고 지나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은 어, 왜 주로 어느 때 일어나게 되냐면은 어, 거리가 가까울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오비탈 중에서 이제 작은 오비탈이 있잖아요. s 오비탈이나 p 오비탈, p 오비탈들이 이제 서로 리간드 익스체인지를 하게 될 경우에 얘네들이 이 액티베이션 배리어를 뛰어넘지 않고 얘들이 그냥 뚫고 지나가는 터널링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옥시데이션 리덕션이랑 별개로 여러분들이 이제 반응 자체가 터널링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아니면 비터널링을 통해서 일어나느냐라는 개념만 알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s 오비탈만 있는 거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터널링 효과를 통해서 이제 액티베이션 에리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숄트 디스턴스를 통해서 이제 반응이 이루어진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 액티베이션 에리어만큼 에너지를 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너 스피어 일렉트론 트랜스퍼 메커니즘일 때는 주로 터널링, 왜냐면은 저희들이 전자를 봤을 때 이제 s 오비탈은 좀 더 이제 이너 스피어에 있는 거고, p 오비탈이나 s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이너 스피어에 있는 거고, 이제 아우터 스피어는 이제 d 오비탈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양쪽에서 물론 결합이 이루어지면은 어떤 거는 d 오비탈에서 일어나고, 이제 작은 원자들은 이제 그 s 오비탈이나 p 오비탈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작은 원소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터널링 효과를 이용해서 그 이온 트랜스퍼가 일어나고, 반대로 아닌 경우는 배리어를 넘어야 되는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생성되는 이런 포텐셜 에너지, 생성되는 그 일렉트론 포텐셜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인 같은 경우는 하이드로젠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옥시전이랑 나이트로젠 개념으로 보시게 되면은, 그 나이트로젠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좀 더 크잖아요. 그리고 일렉트론 넘버가 작으니까 오비탈적으로 봤을 때 일렉트론 오비탈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이 그 원소로 봤을 때 음, NH3가 갖고 있는 오비탈이랑 H2O가 갖고 있는 오비탈이랑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뿜어낼 수 있는 그 일렉트로 포텐셜이 다른데 이거를 제가 좀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옥시데이션 리덕션 반응이 일어날 때 저희들이 얘네들을 밸런싱을 해줘요. 옥시데이션 넘버가 총 같아야지 얘네들이 그 일렉트론 로스트랑 일렉트론 게인이랑 결국에 양쪽에서 물론 하나의 원소 뭐 FE 기준에서는 산화가스가 바뀔 수도 있지만 결국에 최종 프로덕트를 볼 때는 이 산화가스 플러스랑 마이너스 차지가 리액탄트 사이트랑 프로덕트 사이트랑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밸런싱을 해주는데 이 법칙이 1번부터 5번까지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줄게요. 그래서 이제 assign oxidation numbers of all elements 그래서 모든 원소에 대한 거에 대한 그 oxidation number를 하고요. 그래서 oxidation 변하는 거에 대해서 디파인을 해줘야지 이게 밸런싱이 되겠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리액턴트 사이트랑 프로덕트 사이트랑 각 아톰에 대해서 옥시데이션 스테이트가 다를 테니까. 그래서 이제 전자가 얼마 받았는지 그리고 옥시데이션 넘버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어 이제 얘들 몇 몰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산화가스를 곱해주고요. 그리고 이거를 얼마나 얻고 이러는지에 대해서 다시 리밸런싱을 해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그 결과값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게 어떻게 그 왼쪽 리액턴트 사이트랑 프로덕트 사이트랑 이제 산화가스가 변동되었는지 그거를 저희들이 어, 비교해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약간 사측 연산처럼 그 플러스 마이너스 더해갖고 왼쪽이랑 양쪽이랑 같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솔리드랑 알루미늄 메탈이랑 얘가 산화돼서 이제 SO4를 갖게 되고 H2 SO4에서 이제 SO4를 잃어갖고 이제 H2로 되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스텝 1에서는 각각의 옥시데이션 스테이트 다 디파인하고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스텝 2에서는 oxidized and reduced species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산화가스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왼쪽에 리액턴트 사이트 때 옥시데이션 스테이트 매기고 프로덕트 쪽에 이제 옥시데이션 스테이트 매기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저희들이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이제 스텝 3에서 몇 개를 잃었고 뭐 전자가 몇 개를 잃었고 몇 개를 얻었고 이거를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텝 1부터 3까지는 그 옥시데이션 넘버들이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원래 몇 개였고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비교하는 거고요. 스텝 4랑 5에서는 결국에 이제 얘네들이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같더라. 그 옥시데이션 넘버를 총 더한 값이랑 왼쪽이랑 총 같더라. 이거를 그냥 디파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 잠시만요.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좌측 연산을 해서 그렇게 더해주고 빼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존재하는 몰 넘버를 곱해갖고 이제 서로 캔슬링 아웃되는 그러한 현상을 보시면 돼요. 그냥 예를 들면은 H2 같은 경우에 산화가스가 플러스 1으로 되어 있지만 두 개잖아요. 그리고 S는 6개고 이거는 여기서 마이너스 4가 돼서 0이 되는 거죠. 왼쪽은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알루미늄 두 개인데 개당 3의 가수를 갖고 있으니까 6이고 SO인데 여기서는 플러스 6의 SO에 대한 18이 되겠죠. 18이 될 거고 여기서 또 마이너스
총 8 곱하기 3이니까 24가 되네요. 24가 돼서 0이 되고, 그러니까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비교했었을 때 산화가수가 같고, 반응이 일어날 때는 항상 얘들이 교환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한쪽이 프로덕트 쪽이 산화가수가 뭐 옥시데이션 스테이트가 높거나 아니면은 뭐 낮거나 이런 현상이 아니라 항상 밸런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산화가수 밸런싱을 이렇게 해주는 그러한 그냥 사측 연상적 그냥 접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단순한 현상이고요. 근데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해프 리액션 메소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옥시데이션 넘버 메소드는 말 그대로 옥시데이션 넘버를 양쪽에서 비교해서 캔슬링 아웃 시키는 그 계산, 단순한 계산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반응이 제대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또는 뭔가 숨은 불순물이 있는지 안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러한 계산법을 쓰는 거고요. 이제 밸런싱 옥시데이션 앤 리덕션 이제 해프 리액션 메소드는 그 이제 divide the skeleton reaction to the HEP reaction which contains the oxidized reduced forms of one of these species. 그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밸런싱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이렇게 이 스텝을 외워서 푸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옥시데이션 스테이트를 비교해가지고 같은 걸 밝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러한 형태에서 반응을 일어난다 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클로린이 이제 리덕션이 되고 I는 그대로 있는데 이제 I가 처음에는 마이너스 이온화 상태였다가 밸런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을 밸런싱하게 되면은 이게 잘 안 맞을 거예요. 그래갖고 왜냐면은 네, 마이너스 1 가고 마이너스 6 가고 마이너스 1 가잖아요. 이게 밸런싱을 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딱 들이맞지가 않아 갖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얘네들이 그 정확히 어떻게 존재하는지 얘네들을 밸런싱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것만 존재할 때는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옥시데이션 넘버가 맞지 않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그 여기서 산화되고 환원되는 그 추가적인 리액탄트랑 프로덕트들을 유추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반응이 밸런스가 되면서 이제 얘네들이 완벽한 컴플릿 리액션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유추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렇게만 줬을 때는 이게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이게 메인 리액션이라고 하죠. 메인 생성물, 솔번트 없이 메인 리액션이라고 했을 때 이 정보만으로는 이 그 밸런싱이 안 돼요. 산화가수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해프 리액션 메소드라는 게 결국에 뭐냐면은 불완전한 반응을 산화가수를 이용해서 얘네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에 사용되는 솔번트 또는 여기에 사용되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유추해 가지고 완벽한 반응을 컴플릿 시키는 게 이제 해프 리액션 메소드고요. 아까 어떻게 보면 두 개가 달라요. 그러니까 옥시데이션 넘버 메소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완벽한 리액션에서 이제 얘네들이 산화가수를 비교함으로써 얘네들이 이제 제대로 된 반응이다 아니다를 결정할 수 있지만 해프 리액션 메소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 메인 프로덕트만 메인 리액턴트랑 메인 프로덕트만 적어두고 얘네들이 어떻게 정확히 반응을 했는지 저희들이 유추하는 건데 거기서는 이제 주로 이제 숨어있는 히든 팩터가 존재하게 돼요. 그게 예를 들면
솔번트거나 아니면 hidden factors. 뭐 에탄올이나 아니면은 에탄올이나 워터 수분과 같은 그러한 히든 팩터들에 의해서 얘들 리밸런싱을 되는 그 과정 자체를 저희들이 이제 해프레이 리액션을 통해서 유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것만 보면은 뭐 누가 리듀싱 되고 누가 옥시다이즈 된지 알긴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완벽한 리액션을 그리게 되면서 저희들이 반응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고 이제 옥시데이션 넘버들을 각각 비교해 가지고 뭐 H에 존재하는 옥시데이션 넘버가 있겠죠. 당연히 H2O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저희가 비교해 가지고 반응을 유추하는 과정들을 이제 해프 리액션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프 리액션 메소드에서는 이렇게 반응에 대한 모든 정보가 없을 때 저희들이 이거를 그 해프 리액션 메소드를 통해서 유추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스탠다드 포텐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이 챕터 자체가 복잡하게 들어가면은 거의 한 학기 동안 계속 쭉 들어갈 수 있는데 막 이제 나중에 분석 같은 거 나오는데 분석까지는 굳이 커버할 이 수업에서 커버할 생각은 없고 오히려 그냥 개념만 간단하게 훑고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리독스 포텐셜 이제 저희가 항상 산화 환원 반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시 중 하나가 뭐냐면 갈바닉 셀이에요. 갈바닉 셀은 일렉트로케미컬 이제 전지 똑같이 간단한 초기의 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electrochemical cell which electrical current is generated from spontaneous redox reaction. redox reaction이 이제 산화랑 환원이잖아요. 환원 반응이잖아요. 산화 환원 반응이라서 산화 환원에서 생성되는 이 커런트라는 게 포텐셜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들이 반응을 할 때 이렇게 정기적인 포텐셜이 생기게 되는데 이 포텐셜을 이제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하나의 전기를 생성하는 거죠. 화학 반응을 통해서 생성되는 건데 이제 리덕션이 생성되는 곳을 저희들은 에노드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양쪽에 두 에노드라고 하고 이제 옥시데이션 반응이 일어나는 걸 캐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노드랑 캐소드 두 개를 연결하고 얘네들을 막 반응시켜 갖고 산화 환원 반응을 계속 일으키게 돼요. 물론 이제 얘네들이 어느 지점에서 산화 환원 반응이 끊기겠죠. 계속 스판테니어스하게 안 일어나고 계속 얘네들이 커퍼가 석출되고 징크가 석출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극을 달고 얘네들이 산화 환원 반응을 계속하면서 거기서 생성되는 이제 포텐셜로 이제 그 정기적인 양을 디파인 할 수 있는 건데요. 이제 예를 들면 각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특정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포텐셜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일렉트로케미컬 셀인데 얘네들이 이제 반응을 하면서 이제 일렉트로 포텐셜을 내뱉게 되는데 이 트렌드를 알려드릴게요. 그 금속마다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산화가스에 따라서 얘네들이 그 생성될 수 있는 그 포텐셜의 개수가 다른데 예를 들면은 리덕션 포텐셜 같은 경우는 커퍼에서 티타늄으로 갈수록 더 이제 그 포텐셜이 강해지게 돼요.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값으로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좀 더 음의 찰지를 가질수록 이제 리덕션 포텐셜이 강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물질에 따라서 아니면 옆에 있는 리간드에 따라서 이제 리덕션 포텐셜이 강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좋은 게 reducing 포텐셜은 왼쪽 그 원소 주기율표를 봤을 때 왼쪽하고 아래로 가면 갈수록 커지고요. oxidizing 포텐셜은 오른쪽과 위로 갈수록 커져요. 그래갖고 저희들이 만약에 reducing 포텐셜을 강하게 해서 많은 전기를 뽑아내겠다 하면은 점점 왼쪽에 있고 아래에 있는 금속 또는 리간드를 부착시키거나
아니면 금속을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성시키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유기물보다는 무기물이 이제 그 포텐셜의 생성량이 상대적으로 많고요. 유기물에서는 그 포텐셜량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거는 이제 꼭 원소 주기율표 기반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금속과 비금속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오른쪽으로 가고 위로 갈수록 reducing potential은 줄어들어요. 반면에 이제 oxidizing ability는 올라가죠.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를 아시고 이제 어떤 물질이 포텐셜을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낼 것이다. 더 많은 전기를 낼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하지만 또 이게 무작정 reducing potential을 늘린다고 무조건 왼쪽으로 가고 아래로 갔다가는 얘네들이 또 스테빌리티가 상대적으로 낮아져요. 왜냐면은 왼쪽과 아래로 가면 갈수록 원자가 커지잖아요. 원자가 커지게 되면 그만큼 아우터 쉘 일렉트론들이 반응을 얘들이 안정성이 점점 낮아져 가지고 산화 환원이 나중에 제대로 안 될 수 있어 갖고 항상 때에 맞는 reducing potential을 저희들이 그 적재적소에 맞는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배터리에 쓰이는 물질이 있고 예를 들면 뭐 퓨얼셀, 연료전지 이런 데 쓰이는 포텐셜들이 있을 텐데 각 포텐셜에 맞게 적재적소에 또 단순히 디바이스에서는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호 보완적인 리액탄트나 옥시다이징 에이전트가 있으면은 그 옥시다이징 에이전트가 있으면 리듀싱 에이전트도 있고 항상 상호 보완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있기 때문에 물론 특정 물질에서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reducing ability가 증가하지만 얘들의 반응성 그리고 또 옥시다이징 에이전트가 옥시다이징 그 어빌리티가 높은 거랑 반응을 시켰을 때 얘들이 반응이 어떻게 얼마나 잘 되는지에 그런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돼요. 하지만 이제 같은 반응일 때 같은 리에이전트일 때는 같은 반응물일 때는 이제 조금 그 리듀싱 시키려는 물질의 그 특성이 이제 왼쪽으로 가고 아래로 가면 갈수록 포텐셜의 그 리덕션 포텐셜의 수치가 더 높아진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이 포텐셜을 계산하기 위해서 가장 단순한 공식이 있는데 그거를 니얼스트 이퀘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연력학적인 리덕션 포텐셜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서 일렉트로케미컬 셀 마이너스 그 에너지의 일렉트로케미컬 셀 마이너스 RT 분의 NF Z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몰수인데 거기에 이제 리액션 쿠어션트 그러니까 억시데이션 되는 그 물질의 농도 나누기 리덕션 되는 물질의 농도를 나눈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이러한 수식을 사용해서 얘네들의 리덕션 포텐셜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기 위해서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기분 파라미터가 되게 많아야 돼요. 그래갖고 예를 들면 이게 문제에서 만약에 이러한 질문들을 한다면은 nearest equation example 보면은 온도 줘야 되고요. RTF 값도 사실 줘야 돼요. 이 F 값 몰농도 값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 이니셜 값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파이널 농도랑 이 농도에 대한 값, 리덕션이랑 옥시데이션에 대한 값들도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이걸 수식화시켜서 얘들이 리듀싱 포텐셜이 얼마나 생성되는지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이러한 수식으로 그 리듀싱 어빌리티를 측정하고 거기서 생성되는 이제 리듀싱이 되면서 생성되는 이 에너지의 양 있잖아요. 포텐셜의 양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이제 일렉트로케미컬 셀이나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날 경우에 주로 얘네들이 어떤 커런트를 어떤 포텐셜을 형성시키는지 저희들이 유추할 수 있는데 이게 주로 무기화학에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기화학에서 많이 사용되고 강조되는 이유가 유기화학이든 무기화학이든 둘 다 이런 포텐셜을 이용해서
많은 것들을 유추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기물에서 이렇게 많은 포텐셜이 생성되고 저희들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공식이라기보다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포텐셜들을 많이 응용해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은 상대적으로 많이 짧아요. 그 이유는 이거를 제가 응용하는 거 위주로 많이 설명하려다가 아무래도 조금 이거를 이해하려면 그 뒤에 코디네이션 케미스트리 챕터까지 다 덮어야 되고 이 챕터 하나만으로는 뭔가 그냥 기본적인 것만 얘기하고 어플리케이션은 좀 나중에 많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이 강의를 통해서 또는 이제 다음 강의에 이제 코디네이션 케미스트리 부분이 끝나는데 리뷰 때나 아니면 추가적인 섹션을 만들어서 좀 이거를 포괄적으로 어떻게 이제 일렉트로케미스트리 산화 환원 반응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고 이거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모디파이 시켜서 성능을 향상시키는지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와닿으실 거라 생각해요. 이렇게 뭔가 기본적인 것만 얘기하게 되면 결국에 얘네들은 전자를 주고받는 그냥 일반적인 반응일 뿐이고 거기서 생성되는 커런트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반응을 유추하기 위해서는 그 해프 리액션 메소드를 써서 이제 반응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 이런 것들을 유추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쓰인다라는 거밖에 말씀드릴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질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비금속이랑 금속이랑 케미컬 포텐셜의 형성이 다르고 이제 기본적으로 원소 주기율표 트렌드상 이렇게 그 리덕션 포텐셜에 가는 트렌드는 그 일렉트로 네게티비티랑 반대 성향으로 일어난다 라는 부분만 인지하시고 일단 이 수업을 이번 강의는 여기서까지 끝내고 다음 코디네이션 케미스트리 그 다음에 좀 리뷰를 복합적으로 할 때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화학적으로 어떤 구조에서 이제 뭐 전기화학적으로 좀 더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아마 다음 실레버스 이제 저희 그거에서는 5월 11일까지가 코디네이션 케미스트리 이후로가 마지막이라고 적혀 있는데 18일하고 25일에 리뷰할 거고 아마 6월 초나 중순쯤에 기말고사를 계획 중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아무튼 오늘은 좀 짧게 해서 이렇게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